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무엇을 의미할까 했을 때 대답이 떠오르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원의 방정식은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걸 알면 됩니다. 저는 레이더 같은 걸 잘 생각합니다. 뭐 영화에서 제 어떤 점을 기준으로 레이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센터 A, B라는 그 지점에서 어떤 점까지 이제 이거는 정점, 이건 동점, 고정된 점, 움직이는 점 이렇게 했을 때 상수, 변수 그런 게 되겠죠? 네. 이 거리가 일정하면 네. 일정을 10으로 나타내면 그대로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상이 됩니까? 네, 그래서 질문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원은 이렇게 질문을 해도 원 쪽의 문제지만 거리가 어떻다 라는 문제도 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거리를 구하여라 라든가 거리가 얼마인 지점은 몇 개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좀 다 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이제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직선도 점두개로 표현할 때가 있고 점과 기울기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원도 이거는 중심과 반점으로 표현한 거겠지만 여기서 나온 거겠지만 네, 지름의 양끝으로 원의 방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자,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일 때 x1, y1, x2, y2 이렇게 했을 때 역시 어떤 점은 공유할 겁니다. 네, 이건 정점이고요. 얘는 동점이에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 식을 만든다고 한다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네, 원을 되게 정석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알기 힘든 공식이긴 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걸 목표로 하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하니까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전에서도 뭐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2,1과 3,4가 지름의 양 끝이야. 그렇다면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봐 하면은 x좌표를 다 빼고 y좌표를 다 빼고 는 이렇게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라고 한다면 원이 가진 성질 중에 그 지름이 한 변인 내접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P 네. 여기가 수직이 되게 되죠. 뭐 원래는 원주각으로 설명한 건 알죠?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이 그 절반 이렇게 되는 거. 네, 그래서 수직으로 식을 세우면 돼요. 수직 기울기,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좌표 세 개 다 아니까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PA의 기울기, PA의 기울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PB의 기울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이 발생하는지를 여러분 관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곱해서 말수있다 하는 거죠. 어때요? 이 위식이 나올 것 같습니까? 보입니까? 지하 보입니까? 아, 보았으면 됐습니다. 네. 네, 그런 원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네, 원의 방정식은 아시다시피 기본형이고요. 중심이 원점일 때 그걸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경우 기본형이 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수라는 것은 x와 y의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거여서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 그래서 x가 어떨 때 y 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y는 하고 쓰는 편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후반 파트 도형의 방정식은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식의 용어를 써요. 직선의 함수, 원의 함수 이런 말 안 쓰고요. 직선의 함수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1차 함수거든요. 그죠? 네. 그 이제 비교하면서 해볼게요. 분명히 직선은 1차 함수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1차 함수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0인 경우는 1차 함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y는 3이라는 것은 직선은 맞는데 원은 아니 그 함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더 큰 개념이에요. 1차 함수가 더 작은 개념이고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b가 0인 경우, 그러니까 y가 사라지는 경우, x는 2 이런 것도 직선은 맞는데 1차 함수는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1차 함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어쨌든 x와 y의 관계가 잘 표현된 거라면 이건 뭐 특별히 원인과 결과 그런 느낌으로 적용된 게 아니죠. 좀 동등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개념을 나중에 음함수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을 양함수라고 해요. 근데 이때 사용하는 양과 음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라 이때는 뭘 쓴 거냐면 익스플리트, 임플리트 그러니까 외재적인, 내재적인 잘 드러난 함축적인 뭐 그런 식의 양과 음. 그러니까 뭐 MBTI에서 E와 I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동등하게 되어 있으면 X가 변할 때 Y의 모습도 볼 수 있겠지만 Y가 변할 때 X의 모습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다양한 관계를, 그러니까 여러 개의 함수를 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함수를 딱 이렇게만 배우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수학은 굉장히 그냥 넓고 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걸 배우게 되고 이제 고3쯤 돼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국은 함수를 가지고 미적분을 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거든요. 네. 그때는 이런 함수, 음함수도 미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기본형이 있다면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겠죠. 아이고. 이제 그게 평행이동이 되면 다른 위치에서 원래 기본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성질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표준형이 있잖아요. 이 표준형. 이 표준형은 별개가 아니고 그냥 기본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움직여서 그냥 보이는 것 뿐이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 마지막 접선 파트에서도 접선의 공식은 기본형 기준으로 공식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평행이동 했을 때 공식은 기본형으로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은 안 되는데 근데 그 공식도 똑같이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럼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그냥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접선은 유형이 몇 개죠? 하면 대답이 나와야 돼요. 유형이 몇 개죠? 여러분 접선은 유형이 몇 개죠? 예, 3개예요. 접선 유형 3개. 유형 3개가 뭐죠? 유형 3개가 뭐죠?
저도 이제 대답 좀 먹고 삽시다, 여러분. 좀 줍줍하면서 이렇게 해요. 선생님은 제목 얘기하면 여기 내용 얘기하고 이렇게 수업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참고서로 따박따박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참고서라고 하는 것은 뭐 정서, 바이블, 수학의 셈, 수학의 원리, 마크 교과서 등등으로 이제 내용 설명이 좀 나와 있는 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는데, 그래서 개념을 선생님이 이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괜찮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서점 가서 참고서 한 권쯤은 구해서 본다든가, 아니면 저 뒤에 책꽂이에 그 참고서들 많이 꽂혀 있거든요. 하루쯤은 그냥 학원에 와서 참고서 펼쳐서 한 단원씩 공부를 하고 간다든가. 저는 아무튼 그 방법을 너무너무 추천해요. 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전부 다 저한테 가져가셔야 되고, 저한테 가져가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라든가 정말 그래? 라는 식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쓴 거 맞냐? 리얼리 맞냐? 그거 다 모르는구나. 네. 이거는 이제 그 원론적인 탐구적인 생각을 하는 질문인 거고요. 이건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믿지 않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아주 높은 등급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이걸 하시면. 이 얘기를 한 것은 그냥 원은 하나 그려놓고 접선을 생각할 때 그냥 좀 여러분이 구성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직선은 딱 두 개만 알면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주고 나머지 하나를 질문해서 직선을 결정하게 하거든. 네. 그래서 접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을 하나 만족하는 접선이 있어. 그 접선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그 어떤 조건 하나와 접선이라는 거, 접한다는 거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 네. 그렇다면 접한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된다면 보통 직선 점점과 점과 기울기인데 점과 기울기 둘 중 하나를 접한다가 만족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의 조건은 점이거나 아니면 기울기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유형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점을 주고 접선의 방식 주고 하세요. 기울기를 주고 접선의 방식 주고 하세요. 이렇게만 있다고요. 그래서 접선의 첫 번째 유형이 기울기를 알 때요.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세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답이 두 개쯤 나오겠죠. 그 공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거죠. 그리고 이게 기본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여러분은 평행이동된 원에 대해서는 이 녀석을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쓰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쓰면 그냥 표준형 버전으로 공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울기 줬을 때 쩌타면 이제 점을 줬을 때라고 한다면 점은 자, 원 근처에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점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원 안의 점, 원 위의 점, 원 밖의 점. 세 개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원과 점의 위치관계하면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 안에서는 접선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유형인 거예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 네. 그게 세 가지 유형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것은 원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얘들아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사실을 진짜 그래? 왜 그럴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납득을 하라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원 위의 점을 알 때 공식은 이렇죠. x1x, y1y는 r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y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x제곱을 둘러 나누고 y제곱을 둘러 나눠서 하나씩 값을 대입한 것처럼 표준형도 그렇게 대입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행이동된 상황에서 쓸 수가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원에는 기본형,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가 꽤 돼서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 아니까 한 번쯤은. 네, 이 일반형 버전에서도 저는 이런 식의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공평하게 나누는 거. x는 이렇게, y제곱은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눕니다. 루트 x 이렇게 곱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나눠야 돼요. 왜냐면 나는 지금 직선을 만들 거니까 1차식이 유지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네. y를 2분의 y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씩 숫자를 대입하면 좀 전에 2차식이던 게 방금 1차식이 됐고 그게 바로 놀랍게도 그 점에서의 접선이 된다고 그런 얘기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원 밖의 점에서의 접선은 공식이 없었어요. 공식이 없어서 그럼 얘를 이제 도대체 어떻게 푸느냐라고 한다면 저게 이제 시험에 가까워지면 선생님이 저걸 푸는 뭐 한 3가지 방식 정도를 알려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험이 뭐니까 딱 하나 방식만 가지고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막 기울기 공식 쓰는 걸로 알려줬을 거예요. 맞나요? 하면은 확인이 될까? 네. 원 밖의 점을 하는 것은 기울기를 줬을 때 어떻게 풀자면 공식 쓰죠. 원 위의 점 줬을 때 어떻게 풀자면 공식 쓰죠 하고 원 밖의 점 줬을 때 어떻게 풀자면 첫 번째 공식 쓰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한 4, 5개월 뒤까지는 이렇게만 오늘 풀면 됩니다. 거의 다 풀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 여기까지 이제 원의 방정식도 이게 좀 왔는데 지금 언급한 것들은 전부 다 선생님이 증명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은 여기에 근수의 비가 1대1이어야 되고 마지막에 반지름 쪽이 양수여야 돼요. 그건 알 수 있겠죠? 원의 반지름 쪽이 0이나 음수면 당연히 원이 되지 않고 그때 그걸 가리키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이제 배경 뒷 상황에서 용어 좀 알아두자면 반지름이 양수인 것을 실원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이 0인 것을 점원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이 음수인 것을 허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언급하진 않죠. 그리고 기수의 비가 1대1이 아니고 2대1이나 1대2, 뭐 3대2 이렇게 된다면은
찌그러진 타원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로 선택하게 되는 기하라는 책을 배웠을 때 배우게 된다. 그런 녀석을. 타원의 방정식. 원이 찌그러지면 타원이거든요. 이거 실제 배워요. 자, 그러면 저 접선의 방정식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기울기 m인 것부터 한번 해보죠. 기울기 m인 거. 원은 기본형이니까 중심이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니까,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 r이고,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이 되었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우리는 이거 다 알고요. 알아요. 반지름 알고 있는 상태고, 기울기도 주어져 있을 거예요. 기울기가 2인 접선 이런 식으로.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n만 결정하면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나온 걸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예상해 되십니까? 어떻게 할 걸까요? 야, 이럴 때 D는 안을 쓰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이거 하면서 이쪽으로 쑥 넘어가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세 가지가 있죠.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판별식 적용 가능합니다. 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가능한데, 여기 실제로 1차식과 원같이 생긴 2차식, 그러니까 x도 y도 다 제곱되어 있는 2차식, 그걸 이제 뭐 서로 같다고, 그러니까 뭐 대입해서 푼다든가 식을 정리하는 게 꽤 좀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판별식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2차식으로 된 곡선, 2차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2차 함수하고 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반지름과 그 중심까지의 거리, 관계를 가지고 표현하죠. 네. 그 직선과 중심까지의 거리, 그게 이건 아무래도 반지름보다 짧죠. 거리가 더 짧습니다. 판별식이 또 D, 거리도 D인데 당연히 어원은 다릅니다. 판별식의 D는 뭘까요? 거리의 D는 뭘까요? 그런 것도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배우는 언어 배우는 건데 수학적인 언어 배우는 거죠. 그 거리 D는 알죠? 네, 디스턴스고, 판별식 D는 판별하다라는 뜻인 discriminant라고, 네, 판별하다라는 그런 식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같으면 접하게 되는 거고요. 네. 다르면, 아니 다르면이 아니고 더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기준은 접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네. 접선 공식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만 명확히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가끔 물어봤을 때도 대답을 해주실 때 좀 명확히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거리를 이용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때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어떤 점과 어떤 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 이런 식으로. 네. 그걸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외워서 한다면 거리를 쓰는 거야 하고 문제 보고 이거 맞아, D를 썼던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서 생각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냥 외워서 하면. 근데 이제 거리는 늘 두 가지가 있고, 점과 점, 점과 선 이런 게 있고, 이때 사용하는 거리는 어떤 거리고, 그럼 그걸 사용할 때 재료는 점과 선이라고 한다면 선은 또 일반용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쫙 정리가 돼 있어야지 문제를 풀 때 별 생각 없이 풀면은
조건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도 우리한테 편한 표준형으로 바꿔버린다면 y는 몇 x 이렇게 다시 거리 공식 때문에 일반형으로 고치는 그런 삽질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자 이때 d는 어떤 거리일까요? 내가 이제 저는 지금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 기본형으로 된 원에 대해서 자, 이 거리는 어떤 거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원의 중심과 접선 네,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은 원점이에요. 원점하고 재료가 원점하고 이 직선의 일반형 mx-y 플러스 n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루트 분의 절대값. 자, xy의 기수 제곱의 합 그 다음에 0,0을 대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d는 r. 어때요? n은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아주 단순하죠. 나오는 게. 그런데 이제 이건 식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네. 와닿진 않죠. 그럼 이제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본적으로 y는 mx고 뿔마라고 한다는 것은 y 절편이 뿔마라는 얘기는 원점 기준으로 대칭하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기울기가 정해진 접선이기 때문에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당연히 대칭점을 얻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뿔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값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이유는 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는 그대로라 하더라도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r에 비례하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이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좀 와닿게 공부하라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루트 m제곱 플러스인 걸 보면은 기울기가 반영이 된 걸 알겠는데 뭔가 좀 피타고라스처럼 반영이 된 거 같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m이라는 것은 x 한 칸에 y m 칸 간 걸 의미하는 거고 그때 빗변의 길이를 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반영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녀석의 기울기가 m인데 이 여기가 이제 여러분 r이 되면 얘가 r이 되면 얘가 rm이 되고요. 이걸 전부 다 rb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r이 이제 여기에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생각해봅시다. 이 기울기 m이라는 것은 x축의 양의 방향과 x축의 양의 방향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각의 기준선이에요. 네. 그것과 어떤 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각의 탄젠트 값 그게 바로 기울기예요. 탄젠트 값이 밑변부의 높이여서 그래서 이때가 1대 m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젠트 값이 m이야 지금. 자,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1대 m 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가 공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똑같이 직각이니까 이 각이 이것과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도 닮음에 의해서 1대 m 대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의 좌표가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위아래로 끌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오늘 이렇게 수업 안 하고 오자마자 이제 원단원 펼쳐서 체크하기 시작하시는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시간 동안 다 묶고 내면 마저 다 하신 다음에 내신 연계 플러스 제출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아마 원 한 단원 공부하는데 2시간 뭐 내신 연계까지 해서 뭐 4시간 그 정도 하면은 그냥 일주일 공부 끝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원을 내가 4개로 나눴는데 원 한 파트 공부하는데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문제도 안 풀고 개념만 공부하는데도. 근데 저는 그런 게 공부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하고 붙어서 너네들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은 그럼 정말로 꿈이 만약에 높다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렇게 됩니다. 네, D는 R을 써서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이 공식과 한번 유도를 해보죠. 원 위에죠. 라고 한다면. 네. 원 위에 점이 있습니다. x1, y1. 이 원은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죠. 네.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네, 점을 줬으니까 우리는 기울기만 결정하면 또는 또 다른 점을 알면 이 직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한다를 쓰면 되니까 접한다를 쓰기 위해서 D는 R을 쓰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때는 어떤 방식이 가장 좋냐면 접선이 갖는 특징 중에서 중심에서 내린 선과 수직이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늘 편리합니다. 이거 증명할 때는. 왜냐면 이 기울기를 알기가 너무 쉽거든요. 이 기울기는 늘 x분의 y죠. x1분의 y1. 그래서 수직 기울기로 이것의 기울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일반용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것의 수직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직선을 일반용으로 제작을 해볼게요. 표준형이 아니고. 표준형이 하면 이제 y는 이거 x 이렇게 썼겠지만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x1x 더하기 y1y 이렇게 쓰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y1보다 x1이 됩니다. 근데 그게 x1, y1을 지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걸 대입했을 때 는 0이 성립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점을 그냥 만족시키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원뿐만 아니라 모든 식에서 마찬가지지만 각 미지수에서 그 좌표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x1, y1을 지나는 직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원 위의 점 x1, y1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자, 이 식을 정리하면 x1x, y1y 상수항은 이쪽으로 넘길게요. 공식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상수항은 x1제곱, y1제곱이 플러스로 넘어가겠죠. 네. 공식에서는 여기가 이제 r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x1, y1이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제곱인 게 당연하죠.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선생님 오늘
원의 방정식이란 뭐 이렇게 해서 뭐 꼬리에 꼬리를 그저께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바는 너네들도 이런 걸 궁금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 그런 식의 얘기예요. 자, 네. 원의 방정식 얘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원의 방정식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게 있냐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미정계수 3개짜리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표준형에서 쉽게 알 수 있죠. A, B, R. 그죠? 미정계수.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도 A, B, C, 대문자 A, B, C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미정계수가 3개라는 것은 이 도형이 이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냐면은 점 3개로, 서로 다른 점 3개로 결정이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때 점은 위의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심점 같은 경우는 조건 2개 역할을 합니다. 중심의 X좌표 하나, Y좌표 하나 이렇게. 자, 그리고 원이 점 3개로 결정되는 것은 저는 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두 점을 놔두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봅니다. 가장 작게 그리면 사이에 딱 낀 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람을 불어넣으면 원이 점점 커질 겁니다. 점점 커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밖에 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원이 성장을 멈출 거예요. 거길 지나면서. 딱 고정되겠죠. 결정된다고 합니다. 딱 하나 나오는 것을 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점 3개 지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아주 기본적인 것들 말고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축에 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니우스 원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축에 접하는 원은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그 반지름과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 또 거꾸로 y축에 접하면은 x좌표가 반지름과 절대값이 같다는 거. xy축에 동시에 접하면은 다 같겠죠. 그게 기본인데, 그래서 좀 섬세하게 하자면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딱 한 종류 있습니다.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딱 한 종류 있습니다. 하지만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4종류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사실도 왜 그런지도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질문 던졌는데 잘 모르겠으면 떠오르지 않으면은 메모에다가 나중에 확인하고 그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축에 접하는 원은 우리가 대표적인 문장을 좀 찾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 나오는 유형 5번에 축에 접하는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1220번하고 1221번 같은 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19번부터 1219, 20, 21 이게 시험에 딱 나오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어야겠다가 이렇게 딱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 다 소심하게 별표해 줄래요? 네.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걸 지나는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두 근의 차 같은 걸 구하겠구나 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성분의 길이, 거리, 차이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 어제 하연이가 대답했잖아요. 그 거리 공식 중에서 1차원 버전은 절대값이라고. 이게 차이거든요. 네. 차이란 말 자체가 뺀 것의 양수값,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 거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어떻게 풀까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일사면에 있겠다. 그럼 일사면 버전의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거겠구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1,2를 대입하면은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다. 그렇다면은 중심 사이의 거리는 여기가 R1, 얘가 R2 두 근이 나올 테고 이건 당연히 1대1 대 루트 2일 수밖에 없어. 왜냐고? 이게 정사각형이거든. 이것도 정사각형이거든. 그래서 두 근의 차이에 이 2차 방정식이라고 집어넣은 그 두 근의 차이에 루트 2배하면 중사의 거리가 나온다. 네, 이렇게 떠올 수 있으면 정말 너무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20번도 보죠. 20번은 네, 직선이네요. 6x 플러스 8y 마이너스 9 기울기가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네, y 절편은 8분의 9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음수 기울기인데 y 절편이 양수에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나고 봅니다. 네, 그 직선에 접하면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풀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때 역시 무조건 일사면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볼까요? 이 직선과 접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돼. 그러니까 선 3개 이 선 3개하고 동시에 접해야 돼.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 거지. 일선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가? 아니네. 아니네? 중심이 일선면에 있다고 했구나. 네, 아닌 이유가 이쪽도 있죠. 이쪽도 있습니다. 그죠? 중심 일사면에 있다는 조건이 없다면 우리 원을 최소 4개 정도는 바로 찾을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네, 일사면에 있는 게 맞으니까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사이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 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라. 이것을 어떻게 풀까 상상을 하고 그때 직선과 접한다는 거니까 나는 어쨌든 D는 R 쓰겠구나. 그럼 난 이 D를 위해서 점과 직선이 있어야겠다. 근데 이 직선은 뻔히 당연히 이 직선일 테니까 점은 중심점이겠는데? 라고 한다면 좌표도 R, R이고 는 R도 R이고 그냥 그런 식의 상황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식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거리공식 쓰면은 10분의 절대값 6R, 8R, 14R 마이너스 9는 R 이렇게 되겠죠. 이거 역시 정리하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절대값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한다면
그렇지 않고 그냥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절대값으로 뿔바로 푸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 모든 과정에서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거 그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반지름 길이의 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221번 문제는 3,0을 지나면서 x축과 직선의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 있다. 4x 3y 플러스 10이면 이번 이거 써봐야겠다. 보니까 x절편은 3이네요. 그죠? y절편은 x절편이 마3이네요. 그죠? x절편이 마3이고 y절편이 4네요. 그죠? 기울기 가지고 뭐 구한 게 아니고 x절편, y절편 그냥 그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점은 지나고 직선은 접하고 x축과도 접하고 이 두 선과 접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점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원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두 개를 찾아야 되고 중사의 거리를 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앞선 문제하고의 차이점을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앞선 문제는 점을 지난다만 주거나 직선에 접한다만 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점을 지나고 직선에 접한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라는 생각을 공부하면서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겠죠. 그런 식의 생각.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을 선생님이 계속 던져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디가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께 가끔 얘기하는데 그 되게 어려운 문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눈높이 근처의 문제가 공부하는 건데 어차피 어려우면 눈높이 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알게 되면 눈높이까지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 공부를 멈추면 이건 그냥 올라간다고. 그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낮춰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출제자의 시각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방금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이게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X축에 접하는 거야. 저기는 미정계수가 R 하나인데 여기는 미정계수가 A와 B 두 개야. 그래서 조건이 두 개 필요한 거야. 앞과 달리. 좋아요. 그렇다면 네 일단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또 어떤 원이 있겠어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있겠죠? 네.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도 그것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중심은 무조건 이 수직 위하고 이 수직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y좌표의 차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y좌표의 차이. 그러니까 b에 대한 2차 원칙으로 가능한 끌고 간 다음에 두 근의 차이를 구한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축에 접하는 원에서 여기는 없지만 한 가지 유형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건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다. 원의 중심이 네, 이 이차함수 위에 있다. 그러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인가? 이게 가장 간단한 질문이고 뭐 그 원의 반지름의 합을 전부 다 더해라 라는 게 이제 좀 더 발전된 질문인 겁니다. 네. 상상해 볼까요? 이제 여기는 접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접해야 되고 여기는 접하는 게 아니고 중심이 이 위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들 틀립니다. 시험에 근데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그걸 정확히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정사각형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면 R, R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냥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중심의 XY 좌표가 절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Y는 X, Y는 -X. 이 두 직선 위의 모든 점은 XY 좌표의 절대값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점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조금 얘기. 네. 별거 없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이번 이제 아폴로니우스원을 해보죠. 아폴로니우스원은 뭐 이해 시간 하나 더 할까요? 점은 점 A가 1,0 그 다음에 점 B가 4,0 이렇게 합시다. 네, 그 두 점에서 이루는 거리의 비가 2대 1이. 네, 그럼 점의 자취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떤 점이 있는데, 어떤 점이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원은 자취의 방정식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형의 방정식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형을 하나 쓰면 이제 선으로 된 도형을 배우는 거고 그건 점의 자취거든요. 어떤 원도 중심에서 일정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직선도 뭐 어떤 점을 재면서 기울기가 일정한 점의 자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걸 만족시키는 게 이제 그런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다 모아보면 원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네. 그걸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이 AB 라인 위에 있는 두 개가 바로 안쪽에 있으면 내분점, 바깥쪽에 있으면 외분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쉽게 푸는 방법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인 거고 지름의 양 끝을 알 때 원의 방식은 아까 알려준 걸 써도 되지만 우리는 주로 그냥 중점으로 중심의 좌표를 잡고 거리로 반지름을 잡아서 그냥 푸는 거죠. 자, 그다음 일단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걸 서술형으로 쓸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하고 싶어요. 자체의 방정식을 이렇게 서술해서 딱 그 식이 나오게 만들 수 있겠냐고. 보면은 그 내분점은 3으로 보이고요. 1대2니까 2대2니까 외분점은 2대1이니까 1, 4, 7 3과 7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중심은 5일 테고요. 그러니까 x-5,0이 중심이고 반지름은 2로 보이죠. 예. 자, 이 식을 전개해서 이걸 만들 수 있겠냐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없다면 그걸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별게 없습니다. 까지 별거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몇 가지가 있냐면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A, B를 밑변으로 생각하면 거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인 P까지의 X축에서 P까지의 거리 T의 Y좌표 그게 높이거든요. 그것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원의 중심 바로 위쪽 여기가 Y값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넓이가 최대의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응용된 질문은 또 뭐가 있냐면 각의 최대를 물어보긴 합니다.
PAB 이 각이 최대이면 언제 되는가? 라고 하면 많이들 또 똑같은 상황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각이 최대일 때는 접할 때입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점 P가 여기일 때요. 여기가 아니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접세 방식이 유도하면서 한번 보여줬었는데, 자 이렇게도 직각삼각형이지만 중심에서 이렇게 해도 직각이 나오지만 중심에서 이렇게 접하는 데까지 이렇게 해도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이 두 직각삼각형 다 당연히 닮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저 원을 그린 김에 일로 넘어가 봅시다. 왜 그 되게 특이한 문제 중에서 이 점 A에서 원까지의 원 위의 점 P까지의 거리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 네. 어떻게 풀었었죠? 네. 이런 게 나오면 너무 대단할 것 같아요. 최대치와 최소치를 구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길 저는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렇게 떠오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거리는 2, 최대 거리는 6입니다. 그렇다면 2인 점이 하나, 6인 점이 하나 있을 테고요. 사이에 당연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리가 3인 점도 있을 테고 4인 점도 있을 테고 5인 점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개수를 세는 거죠. 이게 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기본적인 최대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D와 R로 합니다. 그때 D는 뭘까요? 그렇죠. 원의 중심과 이 원밖의 점 사이의 거리 이겁니다. 그것과 R 가지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거리는 또 당연히 뭐가 있냐면 원과 선 사이의 거리가 있죠. 이때도 D와 R로 하고 이때 D는 뭘까요? 선과 원의 중심. 원의 중심과 선 사이의 거리. 이건 수직거리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고 거기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의 어떤 응용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한다면 이때는 방금 자연수 개수가 있다면 이때는 어떤 성분이 있는데 원 위의 점 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다면 그 삼각형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삼각형 몇 개가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AB의 길이가 2라면 높이가 넓이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자연수가 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 응용된 유형이 있을 거냐면 거리의 최대 최소 질문이기 때문에 이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죠? 예. 길이가 아니고 넓이로 대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다야? 네. 뭐 거리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는 그것도 있겠다.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고 할 때 정삼각형 뭐 넓이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볼래?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 이하만 해. 넓이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할까?
최소인 정사각형은 이 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최대인 정사각형은 이 지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높이를 알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딱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높이가 루트 3이면 밑변의 절반이 1이 되죠. 1대 루트 3대 2고. 네. 그럼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넓이 됩니다. 밑변의 절반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여기가 A고 여기가 루트 3A라고 할 때 루트 3A 제곱 뭐 그런 게 넓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만에 해볼까? 정사각형의 높이 공식, 넓이 공식 한번 봐볼까? 높이 공식은 뭐겠어요? 2분의 루트 3 A죠. 이때 A는 한 변의 길이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넓이는 4분의 루트 3. 맞습니다. 3의 루트 3 A 제곱이고. 네. 혹시 까먹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3A가 A면 여기는 2분의 A일 테고 여기는 2분의 A 루트 3이 될 테니까 얼마든지 높이는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넓이는 이렇게 두 개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한 방법은 이 밑변의 절반이니까 B라고 할까요? 네, 여기 이제 B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 공식이 좀 더 편해집니다. 루트 3B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B예요. 이게 B 제곱이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리고 자, 이제 거리로 갑시다. 거리 두 가지는 어떤 거리? 아니 미안해. 방금이 거리였죠. 길이 두 개 합시다. 길이 두 개는 어떤 게 있었죠? 어떤 길이와 어떤 길을 제가 길이 문제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성분의 길이고요. 원과 관련된 이 반듯한 선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원과 관련된 반듯한 선 뭐가 있을까? 접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접선이야. 원이 있고 원 밖의 점에서 원 내 접점까지 이걸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원과 반듯한 선 하면 단연현이 있습니다. 네. 현의 길이,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 이 두 가지죠. 둘 다 각각 어떻게 구하죠? 결국 D와 R로 피타고라스를 써서 구합니다. D와 R로 D와 R로 피타고라스로 구합니다. 이때 D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이때 D는 점과 선 사이의 거리고 네, 그 차이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관련 문제를 좀 봐볼까요? 이쪽 관련 문제 중에서는 그 문제가 어디 있었을까?
이거 너네도 뭐 분명히 풀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못 찾겠다 깨꼬리. 내가 뭐 어디서 찾았을까? 기억이 왜곡된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문제 만들겠습니다. 자, 잘 상상했어요. 여기서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 밖에 선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선 위의 점과 이 원 위의 점 사이 거리가 아주 다양할 거예요. 이 선 위의 점도 무수히 많고 원 위의 점도 무수히 많으니까 최소값은 근데 이게 원이 가장점이고 접선이어야 돼. 이게 접선이어야 돼요. 꼭. 그러니까 직선 위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다. 그것의 최소 길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접선이 아니니까 꿰뚫어 버리죠. 연장하면 어떻게 할까? 도대체 이 점이 어디 있는 점이어야 될까? 뭐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많이들 이걸 답으로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라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문제 풀려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살펴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접선의 길이니까 이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그럼 이게 원밖에 한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된다. 뭐 반지름 이걸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시면은 반지름을 일정하니까 이 길이, 접선의 길이의 최소값은 빨간색 D의 최소값과, 그러니까 D가 최소일 때 L이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R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면 이해됩니까? 네. 이게 생각하기 좋은 방식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 문제로 뒤통수를 맞아보고 아쉬워해봐야지 기억에 남겠지만 L이 최소인 걸 생각하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이 D가 최소인 것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D가 최소인 것은 너무 당연히 이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거죠. 반지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가요? 이 길이가 최소가 됩니다. 네, 그냥 여기까지 오면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유념할 만한 문제들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얘기는 극선 정보가 있겠구나. 원밖에 정하고. 자, 그러면은 214페이지를 펼쳐보세요. 214페이지. 자, 원의 밖에서 근 접선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면 1268번 그냥 풀겠습니다. 네. 원이 있는데 그 원은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네, 밖의 점은 3,4인가 봐요. 거기서 근 접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원의 접선 유형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요. 뭐뭐? 기울기를 줬을 때, 위의 점을 줬을 때, 밖의 점을 줬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기울기를 줬을 때는 어떻게 푼다고요? 공식을 적용합니다.
위의 점을 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공식을 적용합니다. 밖의 점을 줬을 때 어떻게 푼다고요? 기울기 공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자, 기울기 공식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y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반지름 1이니까 r 루트인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평행이동이 되기 때문에 x에서도 1을 빼줘야 되고 y에서도 1을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공식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마침 3,4를 지난다.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3,4에서 그은 접선은 이런 느낌이 아니고 기울기가 m인 기울기가 어떤 접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침 3,4를 지나. 그렇게 해도 상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3,4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m에 대한 방식이 나오고 그 m 값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만 휙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점 있잖아. 기울기와 점 가지고 접선 만드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제안하는 세 번째 유형 풀이법입니다. 원 밖에 점을 줬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기울기 공식을 역이용해서 기울기만 구하시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극선,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선, 이쪽을 극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극은 북극, 남극할 때 그 극이에요. 네, 이게 북극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극선의 방식은 어떻게 만든다고 했었지? 혹시 기억납니까? 네, 이렇게 까먹고 또 기억하고 되새기 이렇게 하는 거죠. 원 밖의 점을 가지고 되게 놀라운 방식이에요. 여러분 원의 접선 공식 중에서 뭐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잘 많이 안 써가지고 뭐니? 원 위의 점 공식이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 위의 점 공식 진짜 쉽거든요. 네. 뭐 제가 그냥 여기다 휙 만들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가 있고 이거 위에 점은 당연히 3,4가 있을 거 아니야? 3대 4대 5가 되니까 이 원 위의 점 3,4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x 4y 25.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죠? 원 밖의 점을 가지고 원 위의 점 공식을 쓰시면 극선이 나옵니다. 되게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원 위의 점을 가지고 하면 거기서 접선인데 원 밖의 점을 가지고 하면 이런 식의 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접선의 원 위의 점 공식을 쓰려면은 이걸 공평하게 분리만 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3,4를 하나씩 대입하시면 네, 그게 바로 저 주황색 극선의 식이 됩니다.